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남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면 항상 이런 말을 또 하곤 합니다. 뭐냐면 결국 우리가 뭐 전망 이런 것도 좋긴 하지만 마지막에 가격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사실 그 앞까지의 상황은 모두 무의미한 것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렇게 전망을 하는 것들 혹은 생각을 하는 것들도 결국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좋겠느냐, 나에게 최선이 무엇이겠느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단순히 좋다 안 좋다로 끝낼 수는 없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세들에 대해서 이제 꾸준하게 봐주는 과정도 참 중요할 텐데요. 저는 이제 또 유튜브에서 이런 뭐 몇 억대 시리즈들을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이걸 하면서 뭐 좋은 아파트를 찾아보자 이런 취지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은 이 금액대에서는 보통 어떤 것들이 거래되고 있는가 이런 특징들을 잡아내도 참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들으시는 분들은 거기까지 염두를 해두시면 가장 좋을 거고요. 작년 12월부터요 2024년 어제 날짜죠 1월 15일까지 한 달 반 정도 기간 동안 거래된 것을 두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모조리 84 타입만을 두고 왔고요. 보통은 이제 뭐 가격 순서대로 좀 해서 보는데 우리가 몇 개 정도 거래됐는가 사실 이것도 좀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가격대 상관없이 이 3억대 안에서는 그냥 아파트 순서대로 나오게끔 일단은 정렬을 해본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무수히 많은 아파트들이 현재 있는 상황이고요. 84 타입만 하더라도 뭐 200건이 훌쩍 넘게 거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안 좋다 하는데 사실 이런 안 좋은 흐름세들은 뭐 직전 시장에 많이 올랐던 것들이라든지 뭐 요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서 비교적 작은 금액대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다루려는 3억대는 워낙에 세대수도 많을 뿐더러 상대적으로 좀 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3억대 물건들을 하나씩 보자면요. 사실 뭐 어떤 걸 보든지 간에 우리가 뭐 입지 우선이다라고 하지만은 3억대 안에서 뭐 수성구 핵심지로 갈 수 있느냐 이런 건 단연코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입지를 갖춘 곳이라면 이제 뭐 몇 년씩이냐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해질 건데요. 지금 뭐 대략적으로 봤을 때 뭐 2018년식, 2019년식 이런 것들은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준신축급들이 그나마 이 안에서는 좀 새 거에 가깝습니다. 2015년과 한 2018년쯤 사이에 지어진 것들이고요. 뭐 2020년식도 있긴 하지만은 아주 외곽지에 해당하는 연경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연식은 보통은 한 2010년대가 안 되는 식으로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입지가 좋은 곳이라면 더더욱 그러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될 일은 최대한 입지가 좋은 곳을 좀 찾아내서 좀 신축급을 사줄 수 있다면 그게 3억대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하나씩 좀 지어가면서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봉덕동의 뭐 앞산 태왕하너스 사실 아주 핵심지까지는 아니죠. 교통과 학군이 둘 다 조금은 애매하다라고 보여지는 지역인데요. 그런데 이제 정말 최신축 아파트를 3억대 잡을 수 있다면 그래도 꽤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들어왔던 뭐 봉덕이처 화성파크드림 이런 건 거의 5억에 가깝게 받으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건 충분히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지 않나 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제 이런 걸 기준으로 또 다음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죠. 우방 드림시티도 3건 정도 거래가 되었는데 뭐 가격은 그냥 무난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워낙에 세대수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거래량도 그냥 좀 최소한으로 잡힌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월배 쪽도 뭐 다 괜찮죠. 지금 뭐 대천동 라인에 있는 월배 힐스테이트, 태영대시양, 이양 월배 이런 것들이 한 2010년 조금 안 되게 지어져서 한 3억대 중후반 정도를 받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냥 뭐 역시나 무난한 시세다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도원동 이런 데 상대적으로 조금 입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볼리동으로 오면 성당 레미안 2편안은 뭐 정말로 많이 다루었어요. 특히 2억대 아파트를 말하면서 제가 작년 초반에 엄청나게 좀 눈길이 간다 뭐 이런 취지에서 말을 했는데 어느덧 3억대 중반 정도까지 회복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이 단지가 가장 좀 선호되는 곳이기 때문에 세대수도 많고 크기 때문이죠. 가격대가 아무래도 조금 높지 않나 보여지고요.
뭐 1단지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한 상태입니다. 아무튼 뭐 역시나 무난한 시세다라고 보여져서요. 지금 뭐 볼리동에서부터 상인동에 있는 뭐 구축 아파트 그리고 중구축급 아파트들 이런 것들은 다 같이 빼도 될 것 같고요. 뭐 성당동 도샵도 방금 봤던 성당 레미안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용산 캐슬 뭐 이런 것들까지 그냥 다 이제 무난하다 정도로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월성 푸르지오 요거는 4억대를 최근 훌쩍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3억대 거래된 거 봐서는 좀 많이 낮은 편이죠. 좀 현실성이 없는 금액이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아무튼 일단 눈길이 가기 때문에 좀 놔둬 보고요. 뭐 근처에 있는 태양아누스 월성 거의 4억대 무난하다. 그리고 월배 쌍용 내가 역시 지금 3억대면 무난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진천역 AK 그랑폴리스 이런 것도 이제 그래도 나름 준신축급 정도에 해당하면서 지금 4억이 안 되는 가격이라면 이 정도도 가격적 메리트가 꽤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살려두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것들은 지금 당장은 크게 눈길이 가는 건 없습니다. 뭐 우리가 처음에 좀 기준을 잡았었던 한 2010년대 안 돼서 지어진 중구축급 아파트들이 한 3억대 정도 받는 게 무난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 이제 빼면 될 것 같고요. 구지에 이제 2021년식이 있는데 여기는 입지가 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메가시티 태화가누스 이런 데는 이제 입지가 뭐 안 좋긴 하지만 정말 최신축급이긴 하니까 야 그래도 일단 조금은 눈길이 가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그래도 입지가 조금은 아쉬워서 일단은 좀 다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이시아 폴리스 이런 것도 3억대 무난하고요. 역시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가 정말 어마어마하다. 근처에 있는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쭉쭉쭉 넘어가면 되겠고요. 뭐 신촌동, 신암동 좋은 입지죠. 동구 안에서. 근데 이제 연식은 역시 좀 유추한 그대로다 정도로 볼 수 있겠고 유라동 뭐 살기 좋은 동네고 지묘동 영경지구가 또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도남지구 이런 것도 좀 외곽지구 그 다음에 칠곡 많이 나오고 복현 푸르지오 뭐 이런 것도 지금 한 4억 정도면은 무난한 시세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영경동 다시 많이 나오고 서울스타일스 이런 건 좀 눈길이 간다 그쵸? 지금 3억 후반대에 2012년식이니까 워낙에 또 기존에 좀 선호되는 아파트였었고 한라하우젠트 이런 건 좀 많이 눈길이 가죠. 이전까지는 다 삭제를 해보고요. 요게 이제 그래도 뭐 주상복합에 동이 별로 없긴 하지만 나름 최신축 아파트인데 이렇게 이제 3억 중반대 잡아줄 수 있다면 꽤나 괜찮은 금액대는 맞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 봅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것들은 역시 좀 무난한 상태로 흘러가는 거고요. 야, 평리 푸르지오 이것도 2억대에서 정말 많이 얘기했다 그쵸? 어느덧 3억 초반은 좀 회복했고 뭐 많게는 3억 중반까지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아파트를 볼 때면 참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렀고 또 잘 쌓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가격대가 정말 좀 많이 변했습니다. 천마타운도 지금 3억 5천 정도 수준이다 그쵸? 이런 것도 꽤나 좀 눈길이 가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긴 하지만 뭐 그래도 한때 중층 재건축의 기대 심리가 좀 많이 들어갔던 아파트고 만약에 바뀐다면 이 일대에서는 좀 가장 기대주라고 할 만하기 때문에 이런 것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좀 잡아두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수성목 코너 하늘채 이것도 뭐 준신축가 아파트인데 지금 3억 중반 정도에 만약에 잡아줄 수 있으면 가격대 자체는 뭐 괜찮은 편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그냥 다 넘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요 정도 아파트에서는 이 금액이 맞다 정도로 해석을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7개 정도가 일단 눈길이 갔었는데 조금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이나 실거래가에 비해서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뭐 이 정도면 일단 가격 자체는 무난하다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무엇이 좋으냐의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 이 3억대 안에서는 어떤 물건들이 대체로 이제 있는지 그런 특징들을
잡아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2010년대쯤으로 해서 지어진 것들이 가장 많았었고요. 완되는 것들의 입지가 조금 좋다라거나 혹은 이제 뭐 2015년식에 가까운 중신축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격이 좀 싸다면 정말 괜찮은 것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는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가격대별 시리즈들을 늘 했던 것처럼 또 꾸준하게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